자, 우리가 전 시간에 기업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PT 면접의 방식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우리가 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내가 어떻게 PT를 구성을 하고 또 발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T 면접의 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PT 면접은 누군가 앞에서 발표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발표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동영상 보시는 분, 물론 다들 적적이신 분이겠지만 학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뭐 이거 누가 한번 발표해 볼까? 라고 하면은 혹시 고개를 딴 데 돌리거나 나 시키지 말아라 라고 막 기도를 하거나 혹시 그러지 않으셨나요? 막 찔려요? 그럼 PT 면접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물건을 팔아봤다고요? 학생 회장이시라고요? 그러면 마이크를 많이 잡아봤다고요? PT 면접 쉬워요. 왜냐하면은 누군가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면접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었다면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자,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 그래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PT 면접을 잘하기 위한 몇 가지 팁들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전달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는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제가 목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강의가 아니죠. 그냥 혼자 속삭이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목소리, 그 생각보다 되게 작을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한 발음과 목소리가 관건이거든요. 일단 그걸로 먼저 인식이 확실하게 당차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빈 강의실 또는 빈 방 같은 그런 공간을 찾아가십시오. 폭포 밑에 가서 무슨 득음할 것도 아니고요. 이런 큰 공간,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가서 어떤 특정한 뭐 신문 기사도 되고 사설도 좋고요. 아니면 전공 서적 한 부분도 괜찮으니까 큰 소리로 따박따박 읽어보는 그런 노력들, 그래서 내 목소리가 이 공간에 울려 퍼지는지를 확인하는 그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 정확히 볼 수 있어야죠.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거하고 천장을 보고, 저 보세요. 지금 천장 보고 얘기하니까 집중성이 보입니까? 이런 거는 되게 달라요. 지금 바로 느껴지시죠? 집중성 있으십니까? 딴짓하지 마시고 잘 보셔야 돼요. 자, 설득력과 진실성의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죠. 자, 사람의 눈을 정확히 봐야만 설득력도 생기고 진실성도 생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법, 말끝을 흐리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 있게 말하는 거 중요하지만 뭘 알아야지 자신 있게 말하죠. 물론 충분한 정보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끝까지 말을 흐리지 않고 흐지부지 되지 않고 일단은 말을 시작했으면 그것을 아는 범위 내에서만큼은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손동작. 이게 발표이기 때문에 약간 비주얼한 부분도 사실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대기처럼 빳빳하게 서갖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스처 같은 것들 얼마든지 써도 되고요.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 이 두 가지가 합쳤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동작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활용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부터 만약에 TV에 예능 프로그램들을 볼 때 거기 계신 분들이 어떤 동작들을 하는지 눈여겨서 보시면은 굉장히 또 많은 부분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개선해서 열심히 또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 긴장도 그렇죠. 아무리 이런 것들 많이 알아도 뭐합니까?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지금 하얘지고 지금 막 피가 안 통하는 상황인데 어떡하냐고요. 자, 발표를 하십시오. 그것밖에 방법이 없죠. 거울 앞에서 지금 이 동영상 끝나고 나면은 제가 예상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거울 앞에서 일단 연습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동영상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에 동영상 기능 다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취업하셔서 좋은 폰으로 빨리 바꾸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 진행하는, 아직도 재학생이시라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런 모의 면접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많습니다. 안 해서 그렇죠. 그런 거 신청해서 할 수도 있어요. 졸업생이시라고요. 모교는 절대로 우리 학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학생이라고 인식할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셔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아마 기회를 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면접이 바로 PT 면접이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하다.
자, 이제는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거 아무리 화려해도 내용이 부실하면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PT 면접 세 가지 형태가 일단 가장 중심적인 형태입니다. 물론 더 많아요. 많은 것도 있지만 적어도 취준생이라면 이 세 가지 형태만큼은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또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뭐요? 문제 해결형 PT라는 게 있습니다. 딱 이름 그대로네요. 생각해보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전문 판매점인 전문 제품 판매점인 어떤 신규 대리점을 오픈을 했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오질 않는다. 왜 그럴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문제를 주고 우리 지원자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또 판단을 하겠죠. 자, 어떻게 순서를 잡고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될까요? 아까 제가 30분 동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드린다고 안 그랬습니까? 자, 그러면 그 30분 동안, 20분 동안, 그래요. 10분 동안 아니면 1시간 동안 어떤 내용들을 써야 될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문제의 핵심을 먼저 찾아야 돼요. 도대체 왜 손님이 오지 않을까? 왜 고객이 이렇게 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일단 본인 나름대로의 그런 핵심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본인이 결정한 핵심이 정답일 필요는 없어요. 이 지원자의 발표가 중요한 상황이니까 그 생각을 들어보겠다고 하는 게 PT라면 과연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를 명확하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런 원인이 발생한 그런 반드시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발생의 원인을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얘기하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또 시간이 허락되는 부분에 따라서 한 개, 두 개, 세 개 아니면 하나만 얘기하는 방법도 또 굉장히 좋은 거죠. 중요한 거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그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그 정리된 자료에 발표할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러면 이제 어떤 게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솔루션.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아까 발생 원인이 두 개를 제시했다면 각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해결책을 찾았으니까 실행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적용시키고 단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방금 제가 힌트 드린 거 기억하시죠? 단계별로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준비와 또 인식이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보통 사람들의 많은 PT가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더 점수를 많이 받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그랬을 때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까지도 얘기해주면 굉장히 돋보입니다. 그냥 남들은 이렇게 잘 하면은 나중에 훌륭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았대요. 해피엔딩.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런 상황들을 정리해서 주면은 굉장히 보기 좋은 PT가 되고 인정받는 지원자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도출이 되면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때 아마도 이런 결과가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예상치까지도 얘기해주는 그런 깔끔한 모습들 되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선택형 PT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게 뭘까요? 차별화 전략과 원과 우위 전략을 둘 중에 선택을 해라. 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요. 둘 다 중요한 거죠.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더 쉽게 말할게요. 어려운 말면서 미안해요. 창의력과 절차성에 대해서 어느 것이 중요하냐. 물론 이제 이렇게 창의력과 절차성에 대해서 뭐가 중요해 이렇게 나오지 않죠. 어떤 이제 상황을 하나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경우를 업무하다가 어떤 경우를 만났는데 그때는 이렇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본인의 창의성과 응용성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 임기응변의 그런 문제 해결이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선택형 PT하고 문제 해결형이 연결된 부분 또는 그냥 선택형 PT의 그냥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자, 일단은 이런 주제를 만나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두 가지의 관계를 먼저 정의를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둘 중에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차별화 전략, 이거 포기하면은 뭐 뻔한 제품이 되지 않습니까? 원가 우위를 포기해요? 그럼 비싼 건 뭐든지 다 잘 팔립니까? 그건 또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딜레마가 이제 선택형 PT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무조건 그냥 저는 이게 좋아요 라고 그냥 그렇게 들이대지 마시고요. 이 두 개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두 번째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내가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그 결과로서 내가 어떤 부분에 더 중요성을 갖고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판단을 했다 라고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아까 말했다시피 중요한 것들의 두 개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를 결정해서 내가 이 일을 실행했을 때 당연히 이쪽에 관한 선택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나는 또 그때는 이렇게 대안을 펼치고 그런 문제점을 내가 해결을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죠. 두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정한 그 하나를 가지고 이런 식의 모든 방법들을 정리를 하고 실행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에 관한 부분들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패턴으로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 해결 방법하고 조금 뒷부분은 비슷할 수 있지만요. 일단은 상호 관계성을 규준하고 그리고 또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 부분을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서 하나를 고른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발표형, 브리핑형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좀 독특한 방식인데요. 한번 주제를 좀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의 화장품 선호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발표하세요. 뭐 이런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 해결하고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독특한 스타일이 될 수 있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그 정확하게 그 대상을, 그 주어진 설명하라는 그 대상을 정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대 여성이라고 하면은 그냥 20대 여성이 뭐냐라고 하는 그 정의를 먼저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대 여기서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20대 여성은 일단 직장 생활을 갖고 있는 그런 화장품의 주체가, 소비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그런 여성들로 일단은 제가 정의를 하고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무작위적으로 많은 범위가 아닌 자신이 오늘 발표하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상이 왜 이런 발표에 중요한지, 이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막 말씀을 하셔야죠. 당연히. 자, 그리고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이 들어갑니다. 특징을, 내가 정의 내린 이 대상의 특징,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는지가 쭉 나오게 되죠. 이제 PT가 풍부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결정한 이런 대상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부분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은 본인의 그 어머니들과도 같이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그 연관성이 있는 대상들을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시각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상들을 정하는데, 우리가 타겟으로 정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은 이런 대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이런 추가적인 그런 대상들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이 개념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만약에 정하고 이런 발표를 마치면은 그 단순하게 그냥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약에 내가 지원하는 직무하고 연결시켰을 때 어떤 이제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그런 관계성을 발전시켜서 영업이면 영업, 연구개발이면 연구개발, 이런 쪽으로 연결하면은 어떤 효과, 또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PT 면접에서 그러면 점수 따는 방법 뭔지 간단하게 얘기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들어갈 때, PT 면접장 들어갈 때 그 표정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당한 표정 갖고요,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발표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스처 쓸 거 있으면 쓰세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대신 목소리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사람 눈 쳐다봐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주제를 선정한 이유,
보통 기업에서 3개 정도 주제를 주고 하나를 고르기 때문에 그 왜 내가 그 주제를 선정했는지 이유를 얘기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발표 순서를 딱 정해갖고 얘기한 다음 그 순서에 맞춰갖고 발표하는 거 좋고요. 각 내용을 얘기할 때 근거, 왜 그런 증거가 있는지 또 아니면 관련된 사례는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발표가 진행이 되면은 결론 내기에 앞서서 요약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각각 발표했던 내용들을 요약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결론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결론이 뭡니까? 대안, 보완점, 대책,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 모든 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 하나 정확하게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고 답변 받을 텐데요. 뭐 주눅 들지 말고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시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더라도 미안하지만 제가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 면접장 나가자마자 꼭 준비해서 자기 걸로 만들겠다는 의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PT 면접에서 점수를 딸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T 면접 주제는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좋은 점수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